네, 서울의 오늘 월요일 아침 반찬은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아침 반찬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은 1,420만 명에 이릅니다. 외국인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불편 신고 건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3년 관광 불편사항 신고 건수는 881건, 2년 전에 비해 21%나 증가했는데요. 쇼핑 관련 불만이 328건으로 가장 높았고 택시가 14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75%가 서울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쇼핑 불편의 66.2%가 불친절 및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가격 시비였고 택시 역시 부당 요금이 57%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하고 바가지 요금 부과 신고 시 최대 50만 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단 한 건에 그칠 정도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관광 서울,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서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아보죠.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조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이제 뭐 한국인 같으세요. 네, 외모는 외국인이시지만 그죠? 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이나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저는 96년에 왔고요. 네. 이제 여행 아니면 관광 아닌 목적으로 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외국인도 많이 없고 한국 사람들이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뭐 설명하고 도와주고 되게 친절한 시대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1996년에 네. 처음 오셨고 네. 조이 씨는 어떠세요? 그래도 최근에 오셨죠? 네네. 저는 한 2009년 2월쯤 한국에 처음에 왔는데요. 네. 그때는요 아파트 큰 잔이 많았고 그리고 매운 음식 다 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매운 음식에 대한 기억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네. 요리사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네. 매운 음식 어떻게 좋아하세요? 좋아졌어요. 한국에 사면 어쩔 수 없이 매운 거 먹어야 돼요. 근데 불닭 같은 거 못 먹는데 김치찌개 같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이잖아요. 가장 첫손에 꼽는 것이 쇼핑 때의 부당 요금, 다음으로 이 택시 탈 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음식점에서의 부당 요금 순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두 분도 이 바가지 요금을 겪어서 좀 기분 나빴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나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는 바가지 요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요. 네. 네, 오히려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택시 타면은 뭐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자주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놀라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한국 사람들이 길을 이름 같은 거 알잖아요. 뭐 네. 무슨 대교, 무슨 길 알잖아요. 외국인 여기 살아도 저는 몰라요. 길 그냥 가는 건 알지 그 이름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물어보는 자체가 약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빠른 길 아나? 아니면은 뭐 이제 모르나? 약간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쇼핑이나 택시보다는 병원에 가면 더 기분이 나빠져요. 왜요? 생기는 건 외국인이잖아요. 네. 속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결제할 때는 의료보험 있는데도 확인 안 하고 결제를 자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재결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해야겠네요. 의료보험이 있다라는 얘기. 사실은 미리 이야기 10번 해도 안 믿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까지 여기 살고 계셔서 병원을 자주 가거든요. 네. 그럼 아기 혼혈인데 아기 이제 이름도 김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우리는 이제 외국 이름이잖아요. 얼굴도 완전 100% 외국이니까 이제 있다고 해도 없겠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조이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몇 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혼자 처음에 술 마실 때 혼자 택시 타고 네. 원래 분당에서 갑보동은 가까워서 한 2만 원, 3만 원 요금 내야 되잖아요, 택시 타면. 근데 제가 그때는 8만 원 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비싼지 처음이라서 제가 네. 그냥 냈고 그 다음에 한국 친구랑 좀 얘기해봤습니다. 네. 원래 이 정도 비싸요? 가까운데 한 30분 거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택시 아저씨 나쁘다 뭐 이렇게 막 했는데요.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 많은데요. 근데 그거는 제일 아직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4년 전에였어요. 그러네요. 사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항의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요? 네, 항의하죠. 근데 얼마나 전에 한 2주? 3주 전에는 어떤 택시 아저씨가 네. 방법 알려줬어요. 네. 그 택시 타면 원래 아저씨 사진 나오잖아요. 사진하고 네. 이름하고 네. 자번호. 만약에 그 택시 아저씨 잘못하면 그거 찍고 네. 리포팅하면 뭐가 그 시스템이 나쁜 그 택시 기사에게 불이익이 가겠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항의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차이점 모르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이제 잘 아니까 마음이 답답하지만 욕하지 않고 싸우지 하고 싶지 않아요. 저 약한 편이라서. 네. 근데 그래도 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만약에 한국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네. 그때는 한국 친구는 해결하는 거예요. 네. 너무 비싸, 왜 비싸, 더 사게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조이 씨 보면은 덩치도 크시고 강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하신 외국인 분이라는 거를 연약한 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이나 씨는 어떠세요? 좀 이런 부분들 항의하거나 이런 대처하는 게 그래도 조이 씨보다는 이나 씨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말을 하지만 그래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타면은 부모님도 한국어 못 하세요. 네. 그래서 가끔씩 좀 많이 돌아서 가는 경우는 일단 항상 택시 타면은 길을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 가는 것 같으면은 저 남편까지 전화를 해서 길을 확인도 하기도 해요. 네. 예, 왜냐하면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충 감이 오잖아요. 네. 근데 감이 안 오는 분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어플도 추천하거든요. 어플 네. 있어요. 네. 그 택시 미터기 이렇게 입력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입력하면은 대략 요금이랑 그 다음에 시간이랑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 추천하고 미리 확인하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콜택시. 콜택시는 미리 예상 요금을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콜택시도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으니까 진짜 빨리 갔다 오세요. 네, 확실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네. 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옆에서 조이 씨가 그렇구나. 그거도 해요. 만약에 네. 되게 빨리를 데려다 줬다 아니면 예. 서비스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팁을 남겨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약간 팁 남기는 문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약간 현금 카드 아닌 현금 주면서 팁 남기면서 이제 고마우는 마음을 표현 겸 그 다음에 외국인한테 잘 대해주는 겸 이렇게 또 행동하거든요. 네, 그런 그것도 식으로. 도움이 돼요. 좋은 방법이네요. 좋아요. 네. 네, 두 분 모두 이 택시 요금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경험해 본 적도 있는데 실제 조사를 보면요, 1위가 쇼핑 시의 부담 가격이었고 2위가 택시 요금이었거든요. 조이 씨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할 때 고생한 적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경험 너무 많아서 아직도 쇼핑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쇼핑할 때는요, 한국 친구랑 같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얼마나 전에 한 2달 전에 이태원 가서 신발 구두 네. 사기로 했거든요. 사러 갔는데 친구가 알려줬어요. 얼마나 있는지. 왜냐면 그 친구 한국 친구였는데 먼저 가서 확인했고 이거 진짜 싸다. 가보세요. 이렇게 막 했는데 가봤더니 가격 2배 정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 G마켓이나 백화점 있는 곳, 볼 수 있는 곳은 그런 쇼핑 많이 하는데요. 근데 시장 같은 곳에서는 가기 싫어졌어요. 그래요? 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또 이런 고생들을 하셨는지가
표정에서 묻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그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친구분들 이런 경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뭐 자신의 경험담도 있다면 이나 씨는 어떤 경험들 좀 접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6년부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뀌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씨는 시장에 가기 싫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격표도 무조건 붙여야 있어야 되고 가격도 이렇게 손으로라도 써져 있고요. 네.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 이제 우리 엄마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가 이제 마트나 아니면 조그만 마트 가면은 한국어 안 되고 그 다음에 엄마는 보통 조금씩 사는 편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영수증 길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뭔가 하나 주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자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되게 수학도 잘해가지고 미리 계산을 하거든요. 이나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라고 한다. 10,000원 차이인데 뭔가 문제냐. 그래서 엄청 자주 전화해요. 만약에 장 보러 가면 5번 중에 한 3-4번 정도는 전화를 해요. 이제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약간 불만이 있고요. 네. 근데 엄마는 한국어를 못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네. 이제 사실 네. 근데 이 두 분 다 이제 외국 분들이셔서 이런 좀 안 좋은 기억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관광객들 입장에서 이런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 기억들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런 혹시 경험한 외국인 친구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시장 같은 시스템이. 네. 그래서 가서 가격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 캐나다 친구 한국 바로 왔습니다. 네. 그 친구는 저기 티셔츠 사러 갔습니다. 근데 이태원 가서 그냥 10,000원 냈고 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다른 캐나다 같은 학교인데요. 다른 친구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왔더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뭐 더 사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아 안 주고 약간 저기 깎아주는 외국인한테 깎아주는 것이 좀 힘들잖아요. 네. 잘 해주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는요 이제는 한국 앞으로 안 온다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한 명은 잘 몰라서 그냥 뭐 바보같이 괜찮아요 뭐 사요 우리나라보다 더 사요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네. 만약에 문화 잘 알고 있으면 그거는 마음이 좀 아프죠. 그렇죠. 잘못해주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긴 하거든요. 네. 또 실제 외교부에서 발행한 해외여행 안전 가이드북을 보다 보면 바가지 요금 또 소매치기 강도 사건도 발생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신주쿠나 롯본기 지역에서도 이 바가지 요금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 미국 라스베가스 택시가 지난해 공항 탑승객들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이 1,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6억 원에 네.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에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절도 범죄가 극성이고 또 스페인이나 파리에서도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절도나 강도 범죄입니다. 러시아나 미국도 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주로 관광객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택시비 네. 그거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장 같은 거 있기는 있지만 다 가격표 붙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택시비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 택시 잘 안 타신다. 타시는군요. 안 타고 원래 저기 미국 갈 때는 렌터카나 셔틀버스 탑니다. 네.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그거 더 사고 그리고 택시 만약에 키 물으면 저기 택시 아저씨 믿기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방문할 때는 택시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궁이 많죠. 네. 네,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도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뭐 관광객들의 불만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지 모르는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2000년에 제가 한국 이사님 모시고 네. 이제 출장 갔어요. 네. 모스크바에 갔어요. 근데 호텔비 우리 이사님이 3배 더 많이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같은 일행이고 같이 예약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이제 그때는 러시아 사람은 저렴하게 내고 외국인은 더 많이 낸다. 아,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단 하나만 의심 아직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스토랑 많이 가잖아요. 이제 뭐 호텔에서 요리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봤어요. 메뉴 2가지 봤어요. 메뉴 하나는 이제 내국인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위해서 전용 메뉴 가격 좀 싸요. 네. 근데 외국인들 위해서 메뉴가 한 10배 더 비싼 걸로 봤거든요. 네.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불법이기도 하고 네.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레스토랑 가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나 아니면 출장 가면은 외국인이랑 출장 가면은 레스토랑 가면은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뭐 한국어 아니면 외국어 쓰지 말라고 약간 러시아 사람인 척 네. 하라고 항상 이렇게 팁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사실은 여행 가면은 가이드 아니면 친구 러시아어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 예. 그러면 바가지 많이 바가지 요금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럼요. 외국도 다 지금 바가지가 있네요. 네. 그러면 자, 서울이 앞으로 이제 관광객들 유치를 많이 하려면 경쟁력 있게 이 바가지 요금을 줄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관광경찰제도 같은 것 만들어 놓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요. 외국인 얼마 전에는 그 한 자치구에서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어떤 그 외국인으로 이제 둔갑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거고요. 네. 예, 그런 제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서 좋은 네.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있는 제도는 다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친구들한테만 많이 알려줘야겠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피해를 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가, 네. 뭐 아니면 뭐 신고를 가능하든가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러시아랑 비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엄청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러시아보다 잘 돼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네, 예. 그래요. 조희 씨는 어떠신가요? 저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언어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뭐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딱 좋은 시스템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잘 정착을 시켜서 우리나라 또 서울에서 바가지 요금이 또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이 두 분 모두 이제 거의 한국인이 다 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의 시선에서 서울을 구경하면서 뭐 아쉬운 점이나 좀 개선되면 뭐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나 씨부터. 저는 사실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런 것만 많이 봐왔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지하철에는 줄도 안 섰고 지금 줄 이렇게 그림까지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계단 오른쪽 왼쪽 보스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지하철 외국인 진짜 편하게 탈 수 있게 막 여러 언어로 안내도 나오고 제 생각에는 더 발전할 거지만 네.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잘 발전돼 가지고 외국인들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게 마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 20여 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네. 너무 많은 발전을 해왔다. 엄청 많은 좋게 평가를 발전해왔어요. 하고 계신 저는 거네요. 오래 살아가지고 이런 바뀐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조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약간 비슷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문화 차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괜찮은데, 근데 뭐 한국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안전 가이드북 같은 거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약간 외국인 쓸 수 있는 프레이즈 있잖아요. 화장실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런 프레이즈 북도 해주면 뭐가 미리 문화 차이하고 뭐 안전
뭐 한국에서 뭐 조심 뭐 잘 봐야 되거나 뭐 이렇게 보면 네. 이런 책 해주면 제가 봤을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저거 제가 비행기 내렸을 때부터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타야 되는지 뭐 위험한지 그거 몰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네. 이런 가이드북 해주면 만들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드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그 외국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도시나 이 나라를 방문할 때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엄청난 유물이나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잘 개선이 돼서 앞으로 관광 서울의 면모가 더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